울산 고래축제가 오늘 개막해 나흘 동안 장생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야간 볼거리를 확대해 가을밤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고래 중심의 관광지에서 색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해마다 100만 명이 찾는 울산 대표 관광지로 변한 장생포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고려아연 지키기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 가격을 7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울산 고래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남구 장생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울산 MBC 뉴스데스크는 이곳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전해드리는데요. 조금 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정인공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2024 울산 고래축제가 열리고 있는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울산 고래축제는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데요. 조금 전 축제에 막을 올린 이곳 장생포에서는 화려한 개막식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더위가 한풀 꺾인 가을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울산 고래축제는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남구 대표 축제인데요. 올해는 특히 장생포의 화려한 밤을 수놓기 위한 야간 볼거리를 확대했습니다. 장생포 저유테크를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드는 이번 축제에서 첫 선을 보이는데요. 매일 저녁 마지막 공연 전후로 화려한 미디어 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울산 고래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고래 퍼레이드도 저녁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오는 28일 오후 8시에 열리는 이번 퍼레이드에는 해경 관현악단과 주민 등 1000명이 참여하는데 LED 등 각종 화려한 조명을 입힌 퍼레이드카가 긴 행렬을 이룰 예정입니다. 남구는 이번 고래축제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고래문화특구 인근에 주차 공간 3,300여 개를 만들어 확보해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가을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이번 울산 고래축제는 오는 29일까지 나흘간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장생포는 포경산업이 중단된 후 고래를 활용한 관광지로 변신했는데요. 이제는 고래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며 3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 대표 관광지로 변화한 장생포의 모습을 최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포경산업의 중심지였던 남구 장생포. 지난 1980년대 고래잡이가 금지된 이후 장생포는 고래를 활용한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고래 박물관과 돌고래 수족관이 들어서고 국내 유일의 고래 관광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이 고래를 찾아 출항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전국 유일의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래 1세기였던 장생포는 최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냉동 창고를 개조해 문을 연 장생포 문화창고는 개관 3년 만에 방문객 5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종 전시와 공연에서부터 체험 행사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한다는 이야기 듣고 딸하고 그래 같이 왔는데 이렇게 전시하면서 구경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초여름 장생포는 형형색색의 활짝 핀 3만여 송이 수국이 수놓습니다. 올해 2주간 열린 수국축제에는 58만여 명이 만개한 수국을 보기 위해 장생포를 찾았는데 덕분에 인근 상권의 매출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매진에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같이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죠.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것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년 연속 방문객 100만 명을 넘긴 장생포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직접 즐기고 체험하는 공중근해 등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기존 해군 관사를 이용한 숙박시설도 조성합니다. 또 오는 2028년에는 태화강역과 장생포를 오가는 수소트램이 정식 운행을 앞두고 있어 관광객 유입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체류형, 체험형 이렇게 관광 명소로도 만들고 저희가 익스트림 관광 그리고 야광 관광이 있는 정말 진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보려고 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표 고래도시에서 점차 다양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장생포. 이제는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남구의 대표 축제인 울산 고래축제와 함께 장생포도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실현하고 있는데요. 서동욱 남구청장과 함께 관련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고래축제도 그렇지만 남구가 최근 야간 경관에 힘을 많이 싣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남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미래관광 전략의 핵심이 바로 체험과 체류입니다. 잠깐만 들렀다 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이 되어야 비로소 관광산업으로 완성돼 간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야간 경관과 같이 밤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올해 고래축제도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의 메인이 체험형 콘텐츠의 야간 경관을 또 보강해 나가고 또 쉴 수 있는 공유 숙박소를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 장생포 문화창고에서는 또 저유 탱크를 스커디로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그전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장생포의 밤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서 고래축제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대한민국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만들어내는데 심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만 최근 울산 최대 상권인 남구의 지역경제 활기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민생의 제일 1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골목 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골목 상권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또 필요성을 체험하는 우리 전문가 1:1 경영 진단과 또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지원도 펼쳐지고 있고요. 또 사무 곱창을 비롯한 특화거리 조성과 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같은 상권 인프라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울산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골목형 상징하는 6호까지 지정을 확대해서 오누리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왔고요. 또 청년 창업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창업점포 지원 사업을 비롯한 우리 실질적인 창업 지원책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우리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골목 축제들을 또 통해서 우리 지역 상권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춰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최근 경기 불황과 인구 감소 등 남구에서도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이 많을 텐데요. 반환점을 둔 구정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 계획인가요? 네, 우리 민선 8기 후반기 우리 전환점을 돌며 이제 울산과 남구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차츰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남구의 지도를 바꾸는 주요 역점 사업들의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고 또 남구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에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로 우리 대표되는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해서 산업 구조를 더욱더 다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우리 복합체육시설 또 만들어내고 또 정골지구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또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유정의 의미를 꼭 거둬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늘 응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오늘 울주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아연 1인 1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23만 울주군민이 향토기업인 고려아연의 주주가 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 고려아연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각급 사회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 갖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고려아연 지키기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오늘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7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 측에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 가운데 변경된 가격에 따른 투입 자금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의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을 요청한 고려아연도 오늘 4천억 원 규모 기업 어음을 발행한다고 공시하며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와 현대자동차가 아산로와 연포산 터널의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공장 부지 일부를 제공하고 울산시가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아산로에서 현대자동차로 진입하는 교차로를 변경하고 회차로를 신설해 동구 진입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중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는 울산 서부권에 산업과 연구, 교육, 정주 기능이 통합된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마틴 켄트 영국 산업통상부 아태 지역 무역통상대사가 오늘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해상풍력과 조선 해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틴 대사는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 현장을 둘러본 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풍력 시장을 보유한 영국과 그린에너지와 조선 해양 분야의 선두주자인 울산 기업들이 저탄소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운데 언어폭력이 가장 많고 피해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1,700여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언어폭력이 40%,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각각 15%를 차지했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 피해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5%, 고등학교 0.4%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혁신당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2020년 2.25%이던 울산시 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2.04%에 그치며 의무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도 지난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0.61%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구가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납부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연간 노동자는 약 17만 원,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1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1월에 신청자를 받을 계획입니다.